성격 장애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방송 순서는 주제 소개, 성격 장애의 특성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열형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독일 정신병리학자인 보로빈 반델루 괴팅겐 의대 교수의 저작인 스타는 비쳤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중의 결제와 환호를 먹고 사는 스타들에게는 화려한 조명이나 명성과는 달리 기구한 삶과 자살이 유독 어른거립니다. 이들의 이면을 훔쳐보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대부분 약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 증세에 시달리거나 섹스 스캔들, 폭력, 낭비벽 같은 기형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태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아놀드 루드빅의 연구에서 이 같은 현상이 입증되었습니다. 루드빅은 각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 연예인 천여 명의 전기를 정신병적 관점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성격장애 문제에 관한 한 가수, 배우 같은 공연예술 종사자의 숫자가 단연 앞선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특히 음악가들에게서는 술, 마약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우울증, 자살 충동, 성적 장애, 연기 중독도 대부분 관찰됐습니다. 시인과 소설가들이 3분의 1에서 성격 장애가 나타났다는 영국 심리학자 펠릭스 포스트의 분석 보고서도 부쩍 눈길이 갑니다. 음악가나 배우처럼 자신의 성공을 무대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통의 예술가들이 작곡가나 작가처럼 창작의 열매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예술가들에 비해 경계성 성격 장애 증상이 훨씬 더 많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독일 정신병리학자인 보로빈 반델로 괴팅겐 의대 교수는 심리적 질환과 성격장애가 스타나 탁월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역설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스타를 만드는 것은 성격장애였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천재에게서 광기가 발견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스타와 성격장애가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면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로비 윌리엄스, 심지어 다이아나 왕세자비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반델로가 제시한 공통 분모가 발견됩니다. 불안 증세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쌓은 반델로는 스타는 미쳤다에서 30여 슈퍼스타들의 빼어난 예술성 뒤에 가려져 있는 비극적인 인생을 정신의학적으로 해부했습니다. 잭슨은 극단적인 자아도취, 파트너 관계의 문제, 자기 비판력 부족, 신체 감각장애, 중독증, 강박증 등 온갖 증후군을 고루 지녔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전설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언제나 불행이란 단어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먼로의 어린 시절은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스타들도 대개 문제 많은 유년기를 보낸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 심리치료사에게 많으면 일주일에 5번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연인이 다 된 제작자와 잠자리를 갖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스타들이 별난 행동을 벌이면서 열정을 발산하는 것은 금지된 환상의 대리만족을 요구하는 대중 때문이라고 균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타들은 성취감이란 이름의 마약을 마시며 자랍니다. 불안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경쟁에서 스스로를 추진력을 제공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은이는 예술과 심리적 질병을 연관지어 살펴보는 게 스타나 예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 때문에 탁월한 예술가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 정신분석을 다루지만 그의 전개는 더없이 흥미만점입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종종 이상하거나 기이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이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동기와 행동을 잘못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각하게 불신하죠. 이러한 문제는 분열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 단서에 부적절하게 반응하고 독특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한 불안과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으로 지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열형 성격장애는 행동과 의사소통의 특이와 극도 불안을 제어하고는 분열성 성격장애와 매우 유사합니다. 특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불안한 생각과 행동, 특이한 신념과 두려움, 그리고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 상태이죠. 이 장애는 긴밀한 관계의 불편함, 괴상한 행동,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현실인식을 포함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은 주제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또는 투시력과 기괴한 환상에 대한 믿음과 같은 마술적 사고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왜곡된 사고를 경험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며 친밀함을 피하죠. 또한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미신적이거나 초자연적 현상에 정신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가 거의 없으며 일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해 긴장감을 느낍니다.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장애이며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고 불안과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친척을 제외하고는 친한 친구가 거의 없죠. 그들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또한 사회적 상황, 특히 생소한 상황에서 매우 불안해하죠. 생각하고 인식하고 전달하는 이상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거나 느끼는 것이 왜곡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름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고 이상한 구, 절 또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들은 종종 부적당한 옷을 입거나 더러운 옷을 입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생각과 행동이 매우 특이하고 기괴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분열형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원인에 관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과관계의 생물심리 사회 모델에 동의를 합니다.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 사회적 요인, 또 심리적 요인 이런 것이 되겠죠. 이 사회적 요인은 사람과 가족, 친구, 또 다른 어린이와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성격, 또 기질,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분열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뇌 기능과 유전학의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분열형 성격장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장애는 자녀에게 전달되는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친척, 즉 부모, 형제, 자매, 어린이 등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을 설명하겠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심각한 불쾌감과 부족한 능력으로 사회 및 대인관계의 결핍이 특징이 되겠죠. 또한 인지적 또는 지각적 왜곡과 행동의 기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초기 성인기에 시작하죠. 환자는 독방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심하면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사회 상황에 불편을 겪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관계사고가 있습니다. 이 관계사고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죠. 즉 타인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억측이죠. 예를 들면 직장 동료들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의 불편, 이상한 신념, 환상 또는 선입관, 이상한 행동 또는 외모, 이상한 말, 친구 교제와 유지의 어려움, 부적절한 감정 표현, 의심 또는 편집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불안한 생각과 행동, 특이한 신념과 공포,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분열형 성격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관계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하위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마술적 사고, 즉 미신, 투시력, 텔레파시나 육감, 소아나 청소년에서 보이는 기이한 환상이나 집착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환상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지각적 경험, 이상한 사고와 언어, 의심 또는 편집적 관념, 부정확하거나 제한적인 영향, 이상하거나 괴팍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직계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부족, 친숙해도 과도한 사회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편집적인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장 어려운 장애이기도 합니다. 대처기술 및 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장기적인 정신요법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기술훈련, 불안관리, 기타 행동적 접근이 종종 유익하죠. 이러한 치료법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감지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환자는 장애 치료를 시작하는 대신 우울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향정신 이상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종종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인 치료로는 증상의 완화와 회복의 길을 찾는 데 중요하죠. 분열형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치료는 모든 성격장애를 위한 치료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항우울제는 분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분열형 성격장애는 불안한 생각과 행동, 특이한 신념과 공포,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성격장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